이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. 너가 해. 네. 네가 언제부터 국가대표? 너는 아니라고 그냥 한국 게임에 그래도 레어 카드로 나와가지고. 김성 감독님 막 이렇게 뭐 그건 180개는 기본이었죠. 아, 네, 뭐. 2014년도엔 또 이제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던 거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했어요. 그 당시에 태양을 왜 뽑냐 논란 아닌 논란 같이 뭐 말이 있었어요. 네. 처음에 이제 뽑혔을 때 그런 게 많아. 타이밍이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. 주변에서 워낙 많이 도와주셨고 마침 발표가 되고 나서 몇 경기를 되게 못 던졌어요. 예비 엔트리도 그렇고 최종 엔트리에 들고 나서도 몇 경기 연속 조기강판 당하고 그러니까 정 단장님이 포기해. 네가 언제부터 국가대표? 너는 아니라고 그냥 그랬는데 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대표팀 가가지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었죠. 등판했는데 또 막 실점 많이 하고 이랬으면 더 욕먹었을 텐데 딱 깔끔하게 무실점으로 마무리했죠. 야구 게임에 그래도 레어 카드로 나와가지고 아,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나요? 밥가분했다고 생각을 해서요. 근데 인생에 공짜는 없더라고요. 그렇게 얻으니까 2년 까먹더라고요, 스스로. 그 다음 이제 아픔이 또 시작이 되네. 바로 수술하고. 이태 선수 그때가 태극마크 처음이죠. 어떻든가 뭔가 좀 다르든가요? 내가 진짜 막 이런 느낌이었죠. 실감이 안 났었죠. 갔는데 대우도 좀 다르고 내가 이런 선수들이랑 그때 저는 연봉 3천만 원 선수였거든요. 그런 것만으로도 와, 나 진짜 성공했네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죠. 이게 올스타전이랑 또 다른 거잖아요. 그럼요. 국가를 대표로 했기 때문이니까. 또 누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또 국대에 뽑혀서 국제 무대에 쓰고 싶다는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. 대표팀이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상대팀으로 만났던 투수들도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. 어떤 투수가 좀 같이 지내면서 좀 알고 싶어지는 그런 선수가 있었을까요? 선발을 그 로테이션을 돌 때여서 현종이 형이랑 광현이 형이랑 같은 방을 또 썼었어요. 그 형들은 워낙 꾸준히 몇 년간 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보고 배우고 싶었죠. 뭔가 좀 달랐어요. 양현종 선수, 뭐 김광현 선수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눈에 띄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 것만의 확실한 그런 밸런스가 있다 보니까.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매년 이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성적도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저 역시 마찬가지고 좋았을 때랑 안 좋았을 때를 보면은 이 밸런스 차이라고 느껴져요. 근데 자기 게 확실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안 좋을 때도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. 다양한 종목에 있는 선수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. 엄청 신기했죠.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밥 같이 먹고 북한 선수도 있고 진짜 신기했죠. 어느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? 저는 그 4강전 중국이랑 할 때인가 제가 등판한 경기 제가 중국이랑 할 때 4이닝 던져서 승리 투수 했거든요. 태양한테 태극마크란 5글자로? 또 달고 싶다. 누구나 꿈꾸는 거니까요. 네. 이번에 올림픽도 뭐 도쿄에서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좋은 투수 많으니까요. 팀에 임하셔야겠습니다. 현실적으로. 또 달고 싶다며. 또 달고 싶죠. 개인적인 욕심. 이태양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이제 김성근 감독인데 엄청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소문도 많았고 궁금해서 삼천구 툭툭 그거 있었어요? 초라기보다는 그건 저뿐만이 아니에요. 모든 투수들이 그렇게 많이 던졌었고 그때는. 그리고 뭐 감독님 때문에 혹사에서 더 수술했다 그렇지는 않고 그 전부터 안 좋았었죠. 그 징조가 있었죠. 근데 그 공교롭게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거고 뭐 감독님이 혹사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었죠. 첫 번째 수술했을 때는 수술하고 복귀한 선수한테 너무 많은 이닝을 맡기지 않았나, 또 관리를 해줬어야 한다, 그런 지적도 좀 있었죠. 그때 감독님 막 저 재활 이제 하고 좀 뭐 빨리 복귀시키지 않았냐, 재활 등판을 1군에서 시키냐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죠. 어느 감독님이나 지도자분들이 몸이 덜 된 선수를 1군에 쓸 수 있겠어요. 그거 쉽지 않거든요. 본인이 감내를 하면서. 왜냐면 팀 성적이 달렸는데 저를 그렇게 써줬다는 거는 당연히 감사한 일이었죠. 근데도 2군에 있으면 좀 더 서서히 몸을 만들어 갈 수도 있잖아요. 1군에 있다면 마음이 좀 급해지잖아요.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1군이 좋죠.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도 있었고, 김성 감독님이 제가 해보니까 믿어주는 선수는 계속 이렇게 믿고 써주시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감사했죠. 스트레스는 안 받았어요? 네, 그냥
그때 스트레스를 받은 거는 그때 복귀 수술을 하고 이제 1군 와서 이제 던지는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원하는 공도 안 나오고 1승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감독님이 선발을 써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외적으로는 별로 없었어요. 불펜에서 180개 던지고 왔다.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투수들이 200개, 250개씩 막 던지니까 뭐 그건 180개는 기본이었죠.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는 이거 선수 이 몸을 망가뜨리는 거다라는 시각이거든요. 근데 감독님은 정글 속에 집어넣어놓고 거기에서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분이잖아요. 거의 타잔 수준으로 정글에다 던져놓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라고 그렇게 많이 시키시는 거지 뭐 이 선수가 진짜 잘못되라고 그렇게 하시진 않으니까. 정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. 많이 해서 좋아지면은 그게 정답인 거고 그렇죠. 조금 해서 좋아지면 또 그게 정답인 거니까 정답이 없죠. 네, 야구는 결과론이기 때문에 이게 해서 좋아지면 그분의 지도 방식이 좋았던 거고 성적이 안 좋을 때는 나쁜 방식이다. 예,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. 수술을 이제 같은 부위에 2번을 한 거잖아요. 두 번째 수술할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? 다행히 처음 수술할 때는 인대 수술이었고 두 번째 이제 뼈 조각이랑 뼈 깎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간단한 수술이고 투수들이 좀 많이 흔히 하는 수술이었고 하니까 한 번 수술을 해보니까 재활해서 또 금방 또 다시 만들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었죠. 좀 절망적이진 않았어요? 절망적이진 않았어요. 빨리 그냥 없애고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지 그렇게 막 절망적이진 않았어요. 그래서 아팠던 부분을 이제 고친 거잖아요. 고치고 던질 때는 정말 홀가분해요. 이제는 안 아프겠다, 이제는 안 아프고 던지겠다 그런 마음이 제일 크죠. 통증은 없어졌나요? 진짜 없었어요. 신기하게 뼈 조각 수술하기 전에는 2회 던지고 선발 투수들은 그 회 끝나면 들어와서 쉬었다가 다시 던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그때 선발 던질 때는 다음 이닝에 다시 팔 풀기가 두려웠었어요. 아프니까.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안 아프니까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안 좋은 그런 지적도 있었던 뭐 유리 몸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.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니고 다 자기 팔자죠. 진짜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을까? 부상에 대한 항상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내가 내 몸을 사리면은 더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네, 내가 자꾸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면은 내가 더 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어차피 이제 수술했으니까 여기서 얼마나 또 더 다치겠어 그런 게 있었죠. 정말 선발로만 꾸준히 가고 싶은지 아니면 뭐 불펜, 뭐 중간 아니면 마무리만 꾸준히 한번 맡고 싶은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도 개인적인 욕심이죠. 선발이 하고 싶죠, 당연히. 불펜 투수도 해봤지만 불펜 투수들이 되게 힘들어요. 하는 거에 비해 인정을 선발보다는 조금 못 받잖아요. 마무리도 힘들지만 그 마무리 앞에 던지는 투수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. 왜냐면 앞에 던지는 투수들은 1점 차 지고 있을 때도 나가고 이기고 있을 때도 나가고 팔을 몇 번이건 풀었다 쉬었다 그러고 나가요. 그럼 다음날 또 던져야 돼. 그런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, 불펜이. 선발은 당연히 하고 싶죠. 욕심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자리에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죠. 어느 보직이든 네. 마무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시고요? 하고는 싶죠. 제가 능력만 된다면 뭐 마무리도 하고 싶고 당연히 좋은 자리에서 던지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죠. 이게 야구가 안 되를 때 영상도 많이 보잖아요. 이태원 선수 주로 어떤 선수들 영상을 좀 많이 봐요? 저는 제 거 보죠. 좋았을 때도 보고 안 좋았을 때도 봐요. 근데 좋았을 때는 뭘 어떻게 던져도 다 좋아 보이는 거고 근데 안 좋았을 때도 왜 안 좋았는지 보면서 안 좋은 거 속에서 제가 자신감을 찾으려고 해요. 안 좋은 거 보면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막 그러는데 안 좋아진 거를 봤을 때 내가 여기서는 괜찮았네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. 그런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안 좋은 영상을 더 오히려 많이 봐요. 오랜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은 내가 그동안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? 기복이 좀 있는 게 제 단점인 것 같아요. 잔잔하게 가야 되는데 좀 왔다 갔다가 커가지고 그 기복이 제일 좀 단점이지 않나. 그리고 뭐 전반기 후반기에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. 전반기에 까먹은 걸 후반기에 만회하려고 해서 시즌 끝날 때까지 제가 바짝 좋아야 되니까. 또 하나 있던데 짝수에 홀수에 짝수에 잘 던지고 홀수에 좀 힘들었다고. 올해 홀수인가요? 안 되는데. 30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. 운동 능력이 이제 향상되진 않는다. 조금씩 떨어지는 거를 폭을 줄이고 유지를 하려고 해야 된다.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. 45 돼야 느낄 것 같은데. 아직까지는
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. 저는 21~22살 때보다는 지금이 몸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. 스키 정말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. 여러 투수들이 있는데 그들과 경쟁도 하면서 같이 가는 거지만 이 선수랑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될까요? 작년으로 이렇게 하면은 투수 코치님, 제춘모 코치님한테 되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었고, 그리고 동갑인 태훈이한테도 좀 많이 받았고, 그리고 또 재웅이 형 있잖아요. 재웅이 형한테도 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제 코치님이 잘 챙겨주시고 처음 와서 힘들 때 좀 적응되게 편하게 해주시고, 요즘 같은 야구 트렌드는 일찍 은퇴를 하잖아요. 예전 같아서 막 40살까지 하는데, 근데 재웅이 형은 나이가 그렇게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옆에 보면서 되게 좀 많이 물어보고, 왜냐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니까, 겨울에는 어떻게 운동하세요? 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? 이런 걸 많이 물어봤었죠. 어떻게 한대요? 저희 투수들은 공을 매일같이 던지잖아요. 이거 하루 이틀 안 던진다고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, 재웅이 형도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죠, 저한테. 몸 상태만 되면은 이 공은 언제든지 던질 수 있다고, 투수들은. 그러니까 이 막 폼에서 이런 걸 찾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내 몸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. 그러다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. 운동은 하나 때가 더 많이 했죠. 트랙이 되고 나서 이게 정답은 아니다, 한번 이렇게도 해봐야 되겠다.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또 좋아지는 거예요. 결국에는 몸만 되면 이 공은 언제든지 던질 수 있구나, 이걸 많이 느꼈죠, 와가지고. 사실 수술하고 나서 구속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. 네, 그렇죠. 결국은 그건데 이제 이태양한테는 150은 없는 건가? 뭐 이런 생각도 했었죠. 네. 근데 저는 처음부터 볼이 빠른 투수가 아니었어가지고, 신인이랑 막 2년차 들어왔는데 막 133km 던지고 있고 키만 크고, 겉에서 보기에는 좋지만 빈 껍데기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조금씩 채워지면서 이제 공이 빨라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아직은 좀 많이 좀 더 채울 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. 막 쏙쏙 채워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는 좀 많이 채워 넣었죠. 아직 부족하지만 밀도 있게 이제 넣는 걸로. 그렇게 잘 포장해 주세요. 사실 이제 투구폼 때문에도 얘기가 있었어요. 저런 투구폼이기 때문에 부상이 있는 거다라고, 진짜 바깥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인 거고, 선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?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제일 잘 맞는 폼이고, 제가 제일 편한 폼으로 던지는 게 제일 좋은 폼이니까 뭐 부상에 대한 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그 제일 먼저 그런 투구폼이 형성된 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? 야구 시작해서 이제 배우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좀 부상이나 이런 게 걱정돼서 다른 걸로 좀 바꿔봐야겠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? 아니요,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. 지금에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. 2021 시즌을 앞두고 이태양 선수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? 또 인천에서 밥을 혼자 먹어야 되나? 그건 농담이고요. 이제 SK가 비시즌 이 스토브리그 기간에 전력 보강을 많이 했잖아요.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밑바탕이 잘 이제 된 것 같아서, 고민이라면은 SK 팀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좋은 그 자리에서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팀 성적을 내고 싶다라는 이런 고민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장민재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끝나면 결혼을 생각하고 있잖아요. 결혼 선배로서 그 친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? 저는 무조건 와이프한테 잘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. 결혼을 하면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잃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거를 그냥 얘기해주고 싶어요. 저는. 알아서 잘하겠죠, 뭐. 장난으로. 야, 내가 너 결혼식 사회 봐줄게. 결혼식장으로 아주 내가 초상집으로 만들어줄게. 막 이랬죠. 장난이고. 민재도 뭐 여자친구한테 잘하니까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죠. 일단 저를 어렸을 때부터 잘 끌고 가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좋은 모습으로 또 뭐 운동을 할 수 있었고,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, 이제는 상대 팀이니까 제가 하나 만나면은 점수 1점도 안 줄 거니까 속이 쓰리게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. 뒤에 가서 울지 마시고. 제가 하는 영상이 이영미의 셀픽쇼예요. 네, 저 구독했는데 저는. 정말? 저는 뭐 이거 구독 어려운 거라고. 어땠어요? 셀픽쇼 그동안 좀 보셨다면은? 저 많이 봤어요. 현진이 형 것도 보고, 그리고 규진이 형 것도 보고, 그 창식이 형도 봤었고, 전 재밌게 잘 봤어요. 그래요?
뭔가 좀 조언을 해주거나 뭐. 조언보다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이영미의 셀픽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구독 꾹 좋아요 꾹. 네. 그렇게 해야죠.